자, 안녕하세요. 김소월의 산유화 설명하겠습니다. 김소월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다뤘는데 김소월은 민족 시인이다. 그 근거로 크게 어떤 형식상의 특징과 내용상의 특징이 민족 시인으로서의 김소월을 민족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형식상으로 어떤 민요조, 내용상으로 한의 정서, 그리움의 정서가 담긴 시를 김소월 시인께서 많이 썼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유화입니다. 화는 꽃이에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 어떤 특정 꽃 이름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한자로 봤을 때 산은 산이고요. 유는 있을 유자입니다. 산에 있는 꽃, 즉 산에 피는 꽃. 제목이 산유화니까 이 시에서는 어떤 산에 피는 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산유화가 어떤지 잘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 해석에 앞서서 이 시는 형식상의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 형식상의 특징을 내용 해석 없이 먼저 파악한 다음에 어떤 내용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시를 보시면 1연에 보시면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4연에는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해서 거의 같지만 피네와 지네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 하면 수미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서로 관계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시적 안정감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수미상관할 때 관이 가끔 친구들이 똑같은 것만 수미상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이라는 글자에도 알 수 있듯이 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요시 같은 경우는 피네와 지네가 관련이 있죠. 무슨 관련이 있냐면 반대도 관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피네로 시작해서 지네로 끝났습니다. 다시 진다면 다시 피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적인 것도 좀 다룰게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자연의 순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순환을 처연과 끝연에서 드러냈다. 여기까지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민요조라고 했는데 민요조는 일반적으로 사문보죠. 사문보인데 이 시 역시 사문보입니다. 자,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사문보.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사문보. 산에 피는 꽃은 사문보.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사문보.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사문보.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사문보. 산에는 꽃이 지네. 사문보.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그래서 요시는 사문보의 반복이다. 반복인데, 자, 여기서 하나 좀 짚고 갑시다. 지금 각 행별로 어떤 음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음보, 이름보, 이름보, 사문보, 이름보. 그 다음에 이음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1년이랑 4년은 어떤 음보의 반복이 규칙적입니다. 2일. 근데 2년과 4년은 1113, 3111 해서 미술 시간에 배우는 데칼코마니처럼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요시의 특징은 어떤 음보가 대칭을 이룬다.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대칭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요 끝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네. 그리고 여기도 네. 그 다음에 네, 네, 네. 네가 반복됐네요. 그죠? 내가 반복됐는데 이걸 단순히 반복법이라고 하지 말고 자 여기서 뭐를 생각해야 되나 하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음이 와서 운율을 만드는 것을 음이율이라고 합니다. 이 시에서는 음이율이 나타나고 더 구체적으로 아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분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음이 오는 겁니다. 자, 아분 중에서 두운, 요운, 가군이 있어요. 두운, 요운, 가군. 두는 머리 두자라서 앞에, 요우는 허리 요자라서 가운데, 각은 다리각자라서 뒤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왔습니다. 아분 중에서 가군이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따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할게요. 1연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4행, 2연도 4행, 3연도 4행, 4연도 4행. 그래서 규칙적 시행 배열로 어떤 시적 안정감을 꾀하고 있다. 요거까지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산에는 꽃이 피네. 자꾸 꽃이 피네라고 했는데,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부터 보겠습니다. 이 산은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이 시에. 공간적 배경인데, 우리 아까 형식 한다면서 내용을 잠깐 다뤘는데,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공간적 배경 되겠습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요 갈은 여러분 가는 봄이 아니라 가을입니다. 가을을 축약했죠, 그죠? 그래서 시적 호용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자, 원래 순서대로 간다면 봄, 여름, 가을이죠. 가을을 앞으로 뺐습니다, 그죠? 그리고 빼고 줄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치의 방법을 사용했고 또 축약을 했습니다. 가을을 갈로 줄였습니다. 당연히 시적 호용이겠죠? 자, 요거를 통해서 깨우고자 한 것은 어떤 운율을 사문보를 맞추기 위한 어떤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봄, 여름, 가을 없이 이것보다는 갈봄, 여름 없이 이게 사문보를 맞출 때 훨씬 더 유리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1연에서는 산에는 꽃이 피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없지만 항상 꽃이 피네. 존재의 어떤 생성, 존재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생성. 자, 2연 가보겠습니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자, 저만치와 혼자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만치는 보시면 저렇게 멀리 그래서 어떤 거리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처럼, 저와 같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는 어떤 모호성을 지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해석, 요 거리감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만치가 거리감이라면 누구와 누구의 거리감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화자와 꽃의 거리감이다 이랬을 때는 화자, 즉 인간과 자연의 거리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꽃과
꽃의 거리감이다. 이랬을 때는 어떤 존재와 존재의 거리감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혼자서 비어 있다. 혼자서는 뭡니까? 외로움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꽃, 그냥 단순히 어떤 자연의 꽃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존재의 외로움, 존재의 고독, 존재의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면으로 가겠습니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작은 새 보시면 일단 울어요. 비애, 슬픔 이렇게 됩니다. 새가 슬피 우네요. 그냥 단순히 이야기해서 의인법이지만 좀 더 깊이 가면 이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화자를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감정이입, 즉 화자의 슬픔을 새에 이입했습니다. 감정이입에 쓰이는 사물이니 당연히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새가 누구를? 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로 좋아한다. 교감. 자, 그래서 2연에서는 어떤 비애를 다뤘지만 3연에서는 이런 외로움, 비애를 수용하는 측면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연에서는 어떤 존재들 간의 존재 사이에 교감을 이야기한다. 다 했습니다. 4연은 산에는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해서 여기서는 존재의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시는 주제가 어떤 존재의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이렇게 문장의 길이가 짧죠. 그죠? 이런 것도 이 시의 특징이다. 그리고 크게 어려운 시, 예를 들어서 유치한이나 이육사 시하고 비교했을 때 일상적인 어떤 시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어떤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떤 김소울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수미상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미상간. 그리고 이 수미상간을 통해 시적 안정감을 깨했으며 피내에서 진해로 끝났다. 즉 생성에서 소멸로 시를 마치고 있으며 생성소멸 생성소멸이 반복되는 순환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사문보가 반복된다고 그랬는데 211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211 1113 이런 식으로 변형을 주었다. 이런 것들 알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네라는 가군을 8번 사용했나요? 사용해서 음이율 아분 가군인데 이걸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 연은 사행으로 구성되어서 규칙적인 시행 배열을 보이고 있어서 시적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석에서 산은 공간적 배경이었고 생성과 소멸이 반복됐으며 갈은 언어를 축약시키고 위치를 도취했어요. 한 이유는 상문부 운율을 맞추기 위한 어떤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만치라는 거는 저렇게 멀리 혹은 저와 같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이것은 어떤 화자와 꽃, 즉 인간과 자연의 거리감일 수도 있고, 꽃과 꽃, 존재와 존재, 물론 인간과 인간의 거리감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새 중요하죠. 의인법이면서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랬고, 운다를 통해서 비애를 드러냈다고 그랬습니다. 이 슬픔, 비애 속에 있는 작은 새가 꽃을 좋아하는 건 서로 교감하고 이런 어떤 외로움의 상황을 수용하는 면모도 보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연에서는 존재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시의 모호성이란 특징도 보여주는 그런 시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